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들어온 거 2분 정도 잡으시고 푸시면 되고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 여차저차해서 지금 요지는 뭐냐면 밑줄 친 부분이 엔드 다음이라서 생략을 하고 읽지 않았는데 엔드 다음을 읽어야지 답이 유추가 되는데 엔드나 오알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떨 때 날리고 어떨 때 읽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주에. 알겠어요? 그러면 엔드나 오알이 같은 맥락인데 이거를 무조건 날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일단 이걸 제가 풀이해 드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일단은 핵심어가 일단 리더잖아요. 그래서 리더인데 내가 알고 있는 리더입니다. 어디에서? 미디어 인더스트리에서. 되셨죠? 그러면 중간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많은 리더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필요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똑똑하다는 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그러면 긍정이라는 맥락이 잡혔기 때문에 뒤에 거 뭐 능력이 있고 정직하고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엔드나 오월이 나왔을 때 무조건 난리세요가 아니고 내가 앞에 거를 읽었는데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뒤에 걸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다는 거고, 근데 앞에 거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여기까지 딱 보시고 긍정이구나, 그죠? 긍정이고 뒤에 거 읽을 필요 없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는 뒤에 걸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긍정이 나열되고 있네 라는 걸 계속 확인하셔야지 글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앞에 게 이해가 되면은 안 읽어도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셨을 때 지금 리더라는 지금 키워드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상수라 아니면 반론이라고 했죠? 맞아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벗이 있잖아요? 반론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데이가 받는 게 뭐다? 리더즈를 받고 있죠? 됐어요? 중심 소재의 반복입니다. 그럼 이 리더들은 어떤 회사의 리더인데? 자, 됐어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죠? 자, that appear to have only one purpose. 단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리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콜론이 나왔잖아요. 콜론도 앞에 문장을 보충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게 이해되면 뒤에 거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리더라는 사람들이 부정으로 넘어갔잖아요. 맞죠? 근데 그 부정이 뭐냐면 얘네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자, single minded pursuit.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로지 이것만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뭘 추구하냐면 단기적인 어떤 이득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럼 이 글에서는 뭐냐면 리더가 단기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목적인지 잡혔죠. 그럼 뒤에 거 읽어요, 말아요? 안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거는 뭐다? 부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문제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왔어요.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자, priceless asset,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래요. 그러면 뒤에 en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신 분은 이 end를 다 날리신 거야? 이해돼요? 근데 뒤에 end를 다 날리시면은 봐요. 우리가 디즈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디즈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구나, 이거는 아는데 디즈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다? 어떤 정보를 가져갈 수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NDER을 뭐라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D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것들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것들 앞에 있는 이 기존 자산이죠. 그럼 이 권리가 자, 당위성이죠. 반드시 캐리 뭘 수반해야 되냐면 진지하고 자, long lasting, 오랫동안 지속되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뭔가 진지한 어떤 책임감을 수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책임감이냐면 공익을 증진시켜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수반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DG가 뭔지 모르지만 D의 주장은 뭐예요? 공익을 증진시킬 어떤 책임감을 수반해야 돼 이거죠.
그러면 앞에서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거랑 여기서 이 주장은 반대가 되잖아요. 이게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이 몇 번이래요? 3번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운동이 오냐면 앞에 거 이해가 안 됐는데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앞 문장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해가 안 됐으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되잖아요? 자, 지난주에 추가적인 구조만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소대 떨어져 있을 결과고요. 붙어 있을 때 목적이다. 배우셨죠? 자, 20번에서 가주어진 조 보셨고요. 그래서 it is 형용사가 나왔을 때 가주어진 조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what to나 아니면 how to 이런 것들은 간접의문 축약이고요. 명사 역할입니다. 되었죠? 자, 그다음 where is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인데 독해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장소 명사 다음에 나오는 where의 관계부사 앞에 장소를 꾸미게 되죠. 되잖아요? 자, 관계대명사는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끊는다. 자, 추가된 need를 보시면 자, 비유 배우셨고요. 비유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just as는 like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실험 지문. 그래서 실험 지문은 보통 뭐다? 미괄식이고요. 실험 결과가 주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실험 지문이 나오면은 실험 과정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겠구나 예측을 하시고요.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말 if 있었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without 배우셨죠. 뭐뭇이 없다면. 그래서 without이 포함된 문장이 나오면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11번의 필자의 의견.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조언이 이런 게 나왔을 때 필자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몇 쪽인가요? 76쪽. 자, 오늘은 제가 2분을 드릴 겁니다. 개당. 아시겠죠? 2분을 드릴 거니까 지금 1번을 자, 2분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복습하시고 계속 이걸 내 걸로 만드시고 계속 써먹으셔야 돼요. 알겠죠? 써먹으셔야지 이게 내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수업은 듣는데 문제 푸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본다든지 키워드를 동그라미 안 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연습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좀 시키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독해를 그냥 무작정 위에서부터 막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몇십 년 동안 누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습관이. 그걸 빨리 이제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일단 보시면 자, 일단 지금 어려움이 생긴답니다. 했죠? 자, 네, 접속 동그라미 쳤고요. 언제 생기냐면 자, think of A as B 들어보셨죠? 그래서 think of A as B, equal to A as B, regard A as B 이거 다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이 됐을 때보다 A is sort of as B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뒤에 B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거야. 자, 다시 보시면 그래서 주로 이 B 자리에는 뭐냐면 명사나 형용사가 오고요. 그래서 수동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think of A as B가 나왔죠?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do not think of 생각하지 않을 때 뭐를 인간과 기계를 뭐로써 협력적인 체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답니다. 됐죠? 자, but 그러나 자,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나 기계를 협력적인 체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나 할당시켰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근데 뭐를 할당시키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whatever이 나왔죠? 자, whatever를 우리가 뭐다? 복합관계 대명사나 아니면 복합관계 형용사로 쓸 수가 있죠? 됐어요? 복합관계 형용사로 쓸 때는 whose 여순 따라갑니다. 그래서 명사, 주어 동사나 명사 동사가 온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면은 whose 어순이 아니면 그냥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럴 땐 뒤에 문장이 뭐다?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whatever는 복합관계 형용사의 어순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래서 명사절일 때는 뭐뭐든지고요. 부사절일 때는 뭐뭐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assign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명사절인 거죠. 됐어요? 마찬가지로 얘를 뭐다?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할당시키는 데보다 어떤 일이든지 할당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일이라는 건 뭐냐면 whatever task can be automated. 그래서 자동화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할당시킬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누구에게 할당시키냐면 기계에게 할당시키는 거지. 됐어요? 자동화될 수 있는 일.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인간에게 남겨두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긴대요. 이해되셨나요? 자, 필기하세요. 그 복습하실 때는 NDR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시고 계속 아 진짜 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걸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믿음이 생겨요. 알겠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end of 명사나 ing 뭐 뒤에 전체적으로 옵니다. 그죠? 결국 어떤 상태가 되다 이런 말입니다.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자, 결국에는 자, requiring people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require 목적어 to 들어보셨죠? 그러면 this라는 건 지금 앞문장을 받는 건데 이러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 요구하냐면 행동하게끔 요구하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기계와 같은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런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관계대명사죠. 자,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y.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는 좀 다른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잖아요? 자, 정리. 복습하실 직접 손으로 그어가면서 다 해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혹시 놓친 부분은 PPT 확인하세요. 자, 3번. 자, 그러나 인간이 실패했을 때 자, 그들은 비난받게 된대요. 얘는 괜찮죠? 자, 넘어가시고. 자, 주제 제목 다시 보시면은 항상 이제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면 이게 기본 틀이고요. 그래서 항상 첫 문장 생각하실 때 중요 소재, 속성, 그래 글의 종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 치는 연습하세요. 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속성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요. 네, 글의 종류 파악되면 글의 종류 한번 적어 보시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상수 혹은 반론이에요. 알겠죠? 오늘 질문에서 아까 반론 보셨죠? 반론일 때 보통 이제 벗이 나와버려 옵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상술이에요. 그래서 상수를 하기 위한 방법에서 예를 들면 뭐 예증이 있고요, 뭐 등등 그런 어떤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상술인지 반론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의 주제 정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이게 머릿속에 각인돼야 돼요. 알겠죠?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일단 속성이 뭐다? 마이너스죠. 부정입니다. 그럼 얘는 뭐다? 문제 및 해결책 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뭐를? 인간과 기계를 뭐다? 협력적인 체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대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인간과 기계가 원래는 협력적인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되잖아요? 그럼 이 글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간과 기계는 협력적인 관계에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나 그래서 인간과 기계를 협력적인 체계라고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러나 할당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뭘 할당시키냐면 자동화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계에게 할당시키고 나머지는 뭐다? 인간에게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자, 기계는 기계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분리된 거죠. 그러면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기계한테 주고 나머지는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분리됐죠. 근데 이 글에서는 뭐 한다고요? 협업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딱 자동화된 거 딱 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뭐다? 뭔가 지금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주제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협업이라고 생각 안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주장은 뭐예요? 협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일단 문제점 언급이고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this잖아요. 앞문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this가 뭘 요구하냐면 그럼 this는 뭐냐면 앞에서 뭐다? 인간과 기계는 협업적인 관계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상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인간이 기계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결과를 가져온대요. 엔드업은 결과잖아요. 결론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인간이 뭐다? 기계처럼 행동하게끔 요구한대요, 지금. 인간은 인간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기계처럼 행동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됐잖아요. 그럼 굳이 얘는 안 읽으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는 다르겠죠, 지금. 됐어요? 여전히 뭐다? 문제점이구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인간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비난을 받는데요. 그러면 인간과 기계가 뭔가 협업하고 있을 때 인간이 실패해도 뭐다? 인간한테만 비난이 가지 않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사고가 이어지게 되면은 뭔가 실패하게 되면 뭐다? 인간이 비난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전히 지금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은 일단은 문제점 글입니다. 해결책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자, 봐볼게요. 자, 그러면 보기 보시면 일단은 주장이 뭐냐면 인간과 기계는 지금 협업 관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키워드는 일단은 인간과 기계죠. 맞아요? 그러면 관련되는 키워드를 체크하시면은 대충 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어려움인데 문제점이죠. 됐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지금 뭐 하기 위해?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1번인가요? 1번 아니죠. 자, 2번을 보시면 2번은 문제점이에요? 아니면 해결책이에요? 뭔가 해결책 느낌이죠. 일단은 문제점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베너핏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문제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베너핏이 나왔잖아요. 긍정이죠. 속성이 다르죠. 됐어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점인데 어떤 이점이냐면 기계와 인간이 자, to work together 함께 협업하게끔 하면 이점이 생긴답니다. 그걸 쭉 나열하는 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단순 열거. 근데 우리는 뭐다? 가지고 있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뭐다?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만 꽂혀버리면 2번을 또 답으로 해요. 속성이 지금 다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3번을 보시면 자, issues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이죠. 가능하죠. 근데 어떤 문제냐면 자, allocating unfit task. 그래서 맞지 않는 일을 할당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어디에서? 자동화된 체계에서.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문제점이 뭐였냐면 인간을 기계처럼 행동하게끔 요구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처럼 행동하게끔 일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다? 이걸 잘못해버리면 인간이 뭐다? 기계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다? 맞지 않는 일을 준 거. 이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뭐다?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보시면 자, 이유들인데 어떤 이유냐면 인간이 계속해서 기계의 자동화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들. 아니죠? 탈락? 자, 5번 영향들이죠. 이게 다 단순 열거입니다, 지금. 알겠죠? 인간의 행위가 자, 기계의 어떤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들이에요. 이것도 아니죠. 5번도 뭐다? 탈락. 되지 않나요? 적어보세요. 자, 지금 이 필기는 86쪽에 하시면 돼요. 86쪽에. 우리가 앞에서 보기의 속성을 배우셨잖아요. 오답의 속성도 배우셨죠. 그걸 계속 적용하시면서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계속 날려보셔야 돼요. 날려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그러나 인간이 실패하게 될 때 그리 비난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제 도출이 만약에 안 되면 앞문장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참고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앞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자, 앞문장을 보시면은 자, 언제냐면 자,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요? 협업이죠. 됐어요? 자, 우리가 뭐다? divide up the machine 인간과
기계의 어떤 성분들, 그래서 일의 어떤 성분들을 뭐다? 디바이드 나눌 때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협업해야 되죠. 근데 나눴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if나 when은 같은 맥락을 나열해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열심히 하면 성적이 높아지겠죠? 맞아요?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when이나 if는 뭐다? 같은 맥락이에요. 얘 마이너스죠. 됐죠? 그래서 여기도 뭐다? fail 해서 마이너스 온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뭐뭐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자, take advantage of는 뭔가를 이용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뭐다? 인간의 강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다? 어떤 능력을. 됐나요? 자, 그러나 대신에 자, 의존하게 되는데 이 영역에 의존하게 된대요. 어떤 영역에 의존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다?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영역에 의존하게 된대요. 자, 주제가 뭐였죠, 지금? 맞지 않는 일을 할당시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unsuited, unfit 같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나 인간이 실패하면 인간이 비난받잖아요. 부정이죠. 그럼 앞에서 문제점 제기된 게 뭐다? 그대로 쭉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게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또 한 문장을 또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정리. 얘는 지금 86쪽이 없기 때문에 아까 문제 푸셨던 지문 가셔가지고 필기하시면 돼요. 76쪽. 항상 한 지문 한 지문 하실 때 한 문장 한 문장 소중하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늘어요. 알겠죠? 자, 다 되셨으면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77쪽에서 푸시면 돼요. 77쪽. 자, 2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안 해보면 안 늘어요. 다시 말하지만 문제 푸실 때 눈으로만 계속 보시면 백날 들어봤자 수업 별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지금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계속 끊임없이 수정을 하세요. 알겠죠? 사고력이 만들어지면 독해가 아주 쉽고 빨리 풀려요. 아시겠죠? 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some company leaders say 자, 몇몇 그 회사의 리더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their company is going through 자, 그들 회사가 go through 그러면 경험하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다. 그러면 이 회사가 뭐냐면 그들 회사가 뭐냐면 뭔가를 겪고 있답니다. 지금. 근데 뭘 겪고 있냐면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대요. 지금. 되잖아요? 자, 그다음 보시면 지금 문장이 끝나고 콤마 위치가 왔잖아요. 그러면 콤마 위치 동사를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and it 동사로 그냥 풀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그가 안전하게 몇 번이 전쟁 이후에 자,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죠. 네, 콤마 위치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they know가 왔는데 이거 지금 삽입인 거 혹시 보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삽입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자, 삽입 구조 잠깐 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삽입 구조는 뭐냐면 원래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삽입 구조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와요. 그럼 이 주어 동사는 주로 어떤 애들이 오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기에, 내가 추측하기에 이런 것들이 와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소녀를 만났잖아요. 근데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끊었단 말이야.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답이 돼서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되죠. 근데 또 동사가 왔잖아요. 구조가 뒤틀렸죠. 그러면 목적격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잖아요. 그럼 이 구조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I thought를 묶어버리고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만들어지잖아요. I thought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그 소녀를 만났는데 who was pretty 예쁜 소녀를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I thought가 들어가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예쁜 소녀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삽입 구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마 책에 있나 모르겠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자, 82쪽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까지 삽입 구조 형태. 자, 필기 조금 느리시면 사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도식화가 돼 있어야 되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명사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명사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들어오면은 뒤에 동사가 올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주어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쁜 소녀를 만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예쁜 소녀, 내가 믿기에 예쁜 소녀, 내가 추측하기에 예쁜 소녀, 내가 알기에 예쁜 소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요 구조를 머릿속에 놓으세요. 그럼 이제 다시 와서 보시면 봐요. 여기서 일단은 스트레스에서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위치를 봤을 때 뒤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느낌이 너무나 크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끊었단 말이야. 그럼 끊으면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들어왔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구조가 뒤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노가 없으면 이때 이 위치가 뭐냐? 주격 관계대명사 되는 거죠. 구조 보이세요? 자,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몇몇 기업의 리더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그들 회사가 지금 뭐다?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데이노 뺄게요. 그리고 그것은 will lower 낮출 건데 뭐를? 그들의 어떤 효율성을 낮추고요. 자, drive away top talent. 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drive away 쫓아낼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동사 나열이죠. 동사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자, tear apart는 이제 붕괴시키다 이 말이에요. 갈게 찢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팀을 뭐다? 와해시킬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노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변화나 스트레스가 효율성을 낮출 건데 그들이 알기에 효율성을 낮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필기. 공부하실 때 번역적인 관점에서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적인 관점에서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다 결합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자, they need to think about the military. 그들이 뭐다? 군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답니다. 지금. 근데 이 군대는 어떤 곳이냐면 이런 장소인데 자, 지금 장소 명사 다음에 지금 where 왔잖아요. 관계 부사가 돼요. 그럼 이 군대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스트레스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다? 스테러스 큐어는 이제 늘 있는 현 상태 이 말입니다. 군대에서는 늘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나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어떤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직원들이 자, are onboarded. 자,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not A but B죠. 자,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죠. 됐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늘 준비가 돼 있는데 뭐가 아니라 어떤 해변가에서의 휴가가 아니라 됐나요? 뭘로? 자, 붓캠프는 어떤 신병 교육소거든요. 신병 교육소를 가지고 뭔가 준비가 됐다는 거야. 직원들이 비치 베케이션을 가지고 준비가 돼 있으면 뭐다? 늘 놀 생각만 하겠죠? 일에 집중 안 하고. 근데 신병 교육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늘 뭔가 긴장돼 있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됐어요? 자, 쓰시고요. 자, 배운 거 계속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자, 6번. 자, 일단 have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this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this는 이 사실과는 관련이 없대요, 지금. 됐나요? 그래, 명사 다음에 대시고 완전한 문장이자 동격이자. 자, 이것은 그들이 뭐다? 군인이라는 사실과는 관련성이 없대요,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세미콜론이 나와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회사나 팀이 자, turn A into B자.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into는 어떤 전치사라고 했어요? 변화의 전치사라고 했죠? 그러면 turn A into B란 말은 A를 B로 바꾸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turn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모든 기업과 팀이 스트레스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wellspring 어떤 잠재력의 어떤 샘물로서 바꿀 수가 있답니다. 잠재력이 막 이렇게 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샘물로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쓰시고요. 기본적인 번역이 돼야지 사고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독해에 대충 이 비슷하게 구조 분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보시고 계속 다른 거는 또 이제 색깔이 있는 걸 필기하시고 계속 비교하시고 수정하시고 그 과정을 계속 거치셔야 돼요. 자, 이제 지문 한번 보시죠. 자, 뒤쪽에 넘어가셔가지고요. 87쪽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선문장을 보시면 지금 몇몇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리더는 전문가잖아요. 이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럼 어떤 글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면 이게 주제가 돼요. 그러면 여기 딱 보시고 아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앞에 some company leaders say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that 이하가 이제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리더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 회사가 보다 뭔가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이렇게 끊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중위 소재의 속성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냐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여기까지 끊어버리면 이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뒤에 걸 참고해 보는 거죠. 스트레스가 나왔죠. 그럼 이 변화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중위 소재의 어떤 속성이 부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문제 및 해결책 글이에요. 되셨나요? 이제는 뭐냐면 해결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지금 위치부터는 뭐다? 앞에 걸 지금 보충하는 말이잖아요. 앞에 이미 이제 소재가 잡혔죠. 그러면 뒤에 거는 크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변화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그들이 알기에 뭐다? 효율성을 뭐다? 떨어뜨릴 거라는 거죠. 그럼 뒤에 거 읽어도 뭐다? 여기서 스탑을 하셔야 돼요. 뒤에 쭉 열거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읽더라도 여기까지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부터까지 또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앞에 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자, 그들이 됐나요? 자, need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 군대는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군대가 왜 해결책이 되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 읽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자, 이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는 곳이래요. 됐나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직원들이 뭐냐면 휴가가 아니라 어떤 신병 교육서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늘 준비가 돼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봤어요. 자, 보니까 자, 이것은 자, 다음과 같은 사실과는 관련성이 없답니다, 지금. 근데 어떤 사실과 관련이 없냐면 그들이 군인이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대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다? 주제를 도출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 버리고 뭐다? 이 뒤를 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뒤에서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봐요. 모든 회사와 팀들이 팀 날리면 되죠. 모든 회사들이 스트레스를 뭘로? 어떤 잠재력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군대에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장소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뭐다? 잠재력의 어떤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거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지문의 해결책은 군대라는 건데, 그죠? 근데 이 군대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스트레스를 뭘로 바꾼다? 잠재력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해결책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었지만 지금 얘는 뭐냐면 해결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키워드는 이거죠. 군대고요. 군대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스트레스를 잠재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몇 번이에요? 이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이죠? 5번에 보시면 뭐다? 스트레스를 조직의 잠재력으로 끌어낼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 했죠? 키워드 정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 되는 거죠. 막연하게 지금 이제 군대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아 군대 졸라 긴장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그래서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를 아시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칠게요. 자, 3번. 그 단어장을 제가 전체 복습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전체 복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리드라든지 아니면 구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계속 전체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여요. 한 번 듣고는 이게 안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번 보셔야지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이게 계속 보일 겁니다. 알겠죠? 그 눈을 기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뭐다? 일반적으로 bodies and faces 그래서 몸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이 work together 자 뭔가 함께 작용한답니다. 지금 됐나요? 자, as가 여기서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죠. 자, 뒤 명사가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통합되어진 어떤 단위로서 함께 작용한답니다. 되셨죠? 자, 쓰시고요. 자, 구조는 앞에 쓰시고요. 구조는 83쪽에 쓰시면 돼요. 83쪽에. 기본적인 끊어읽기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as 보셨을 때 as를 전치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뭐로서. 예,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되셨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편리하게 뭐가? 실험이 자, can separate 분리할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자, 뒤에 보니까 뭐다? 동사 나왔죠? 동사 나열이죠. 그래서 편리하게 실험이라는 것이 뭐다? 분리하고요. 다시 뭐다? realign 정렬할 수 있답니다. 뭐를? 얼굴과 몸을.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다? 앞에서 몸과 얼굴이 협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실험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실험 진행되는데 얘네들 한번 떨어뜨려 놔 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진짜 협력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이 뭐다? 이 얼굴과 몸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정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네, 적으시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자, 이러한 경우에 자, the face alone 얼굴만으로는 되나요? 뭐 없이? 신체 없이? 몸 없이 오로지 이제 얼굴만으로는 자, 심지어는 뭐다? 모두의 개념이라고 했죠? 심지어 이때도 이 말이야. 심지어 이때도. 근데 어떨 때냐면 보여졌을 때 클로즈업 가까이에서 사진으로 그래서 심지어 사진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보여졌을 때조차도 몸 없이 얼굴만으로는 이 말이야. 얼굴만으로는 자, it's not reliably judged. 그래서 뭔가 믿을 만하게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됐나요? 근데 뭘 위한 판단이냐면
긍정적인 건지 혹은 부정적인 건지. affect는 우리가 이제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명사로는 감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emotion. 됐어요? 그래서 얼굴만으로는 뭐냐면 믿을 만하게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 위한 판단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감정인지 아니 부정적인 감정인지 얼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쓰세요. 자, 이제 88쪽 가시고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놓치고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칠판 보시고요. 봐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도입은 뭐냐면 그 몸과 얼굴이 뭐다? 합작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얘네들이 이제 함께 작용하는데 뭔가 통합된 단위로서 뭐다? 함께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주제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다? 뒤에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됐죠? 이제 실험 결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뭐다? 이 실험이 얼굴과 몸을 이제 떼어놨다가 다시 재정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너네들 실험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제 결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과정이고 마지막에 또 결과가 오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뒤에 문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뭐냐면 얼굴만으로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without을 동그라미 치셨어요? without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했죠? 됐죠? 뭐 없이? 신체 없이 얼굴만으로는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뭐뭇이 없다면 without은 조건에 해당되고요. 얘는 주제문입니다.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이해돼요? 그러면 공기 없이 살 수 없어라고 했을 때 공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얘가 없이는 얼굴만으로는 아시겠어요? 얼굴만으로는 심지어 이때도 어떨 때냐? 사진으로 그죠? 굉장히 가까이 얼굴을 잡은 겁니다. 내가 이분의 사진을 뭐다? 가까이서 쭉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얼굴 표정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이 사람이 행복하네? 우울하네?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럴 때조차도 이 말이에요. 이럴 때조차도 바디가 없으면 얼굴만으로는 믿을 만하게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위한 판단이에요? 자, 긍정적인 감정인지 아니 부정적인 감정인지 감정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정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은 뭐냐면 신체와 얼굴이 뭐다? work together 한다는 건데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했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누가 짱이에요? 신체가 짱인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주제는 감정 판단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필기.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드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이런 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수업 중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without이 딱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요. 딱 쳐져 있고 아, 신체가 없이는 얼굴이 혼자서 작용 못하네? 그럼 신체가 중요하겠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얘 의외로 지금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정답률 낮아요. 자, 지워도 될까요? 신체 없이는 얘가 믿을 만하게 판단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정이 들어왔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without이 들어왔는데 신체 혼자서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뭐다? 바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얼굴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맥락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감정 판단을 위해서는 바디가 중요하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담고 있는 거 쭉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body, face 막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 봐요. 일단은 이 글에서는 신체와 얼굴이 협력하는 거죠. 긍정적인 관계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끊임없이 뭐다? 갈등 상태에 있답니다. 뭐가? 신체와 얼굴이. 1번 안 되죠. 중심 소재의 속성이 다른 겁니다. 지금. 됐어요? 자, 2번을 보시면 얼굴과 신체를 뭐다? 둘 다 사용하래요. 지금. 됐죠? 자, 뭘 위해서? 풍부한 감정 표현을 위해서.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뭐냐면 감정 판단이 소재죠. 감정 표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둘 다 사용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신체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리잖아요. 이 글에서. 아시겠어요? 여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감정 표현이 아니고 우리 뭐다? 감정 판단이에요. 아시겠죠? 탈락. 자, 3번 보시면은 얼굴 표정을 읽는 거. 지금 얼굴에 쏠려 있죠, 지금. 맞아요? 키워드는 뭐다? body입니다, body. 그래서 얼굴 표정을 읽는 건데 뭐다? 이게 중요한데 실수를 피하는데 중요하답니다. 예, 아니죠? 됐어요? 4번. 자, 비언어적인 어떤 언어가 하나 더 중요하답니다.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 얘기 아니죠? 탈락. 자, 그다음에 5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신체와 얼굴이 말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자, which do we rely on? 우리가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뭐에 있어서? 감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정 판단 들어왔죠? 뭐가 중요하다? 신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보다 5번. 됐어요? 자, 필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